임시 공휴일과 함께 긴 설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부터 본격적인 연휴 기간 동안은 지역별로 병원 이용과 쓰레기 배출일 등의 차이가 있는데 연휴 동안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긴 설 연휴를 맞아 서부 경남 관광지에는 단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무분별한 매립과 난개발 등으로 한때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이 붙었던 나산만이 오랜 노력 끝에 낚시와 수영이 가능할 만큼 깨끗한 바다로 변신했습니다. 최근엔 되살아난 바닷가를 시민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연초. 선택의 기로에 선 이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도서들을 추려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기초의회의 올해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마지막 순서로 남해군 의회 정영란 의장 초청해 의회 계획과 비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긴 연휴를 맞아 서부경남 관광지에는 단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는데요. 경남도는 시군별 관광지를 소개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20여 명의 사람들이 공북문으로 향합니다. 매표소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9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진주성에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잇따랐습니다. 방문객들은 성 내부를 둘러보며 진주의 역사를 배우고 남강의 전경을 조망했습니다. 설명절 때나 오면 꼭 들리는데 와보면 역시 변함없이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겨울인데도 보니까 돌아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몇 카트 찍어봤는데 정말 좋은 전경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웃을 일이 없던 지역 상권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가족, 연인 등과 나들이를 나온 손님들이 인근 상권을 찾아 자리를 채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경계도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설에 맞아서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니까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연휴에 시군별 들를 만한 장소를 소개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진주에서는 삼성, LG, 휴성그룹 창업주가 자란 지수면에 만들어진 K기업가 정신센터가, 사천에서는 한려해상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소개됐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독일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남해의 독일 마을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이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함양의 남계서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마을인 산청의 남사예담촌도 소개됐습니다. 산청군과 하동군은 각각 모바일 앱과 연계해 숙박 할인, 캐시 적립 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자체별로 각종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한편 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 일평균 교통량은 89만 대로 예측되며 설날인 오는 29일에는 교통량이 121만 대로 늘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함께 긴 설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8일부터 본격적인 연휴 기간 동안은 지역별로 병원 이용과 쓰레기 배출일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휴 동안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특히 올해는 27일 월요일에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지며 여행객과 기성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각 지역은 귀성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공서와 시장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사 중인 일부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의 주차장도 개방되며, 특히 진주에선 설 당일인 29일에 한해 공영주차장 58곳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목록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문을 엽니다. 진주에선 경상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모두 8곳이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에 나서고, 사천은 삼천포 서울병원과 삼천포 제일병원, 하나병원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군 지역의 경우 남해병원과 하동중앙의원,
산청군 보건의료원, 함양성심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증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배출일도 조정됩니다. 설날 당일엔 서부 경남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30일 목요일엔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합니다. 진주시의 경우 31일에도 생활쓰레기가 미수거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강설과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 등 관계기관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터널 입구와 교량 등 결빙 취약지역 점검과 예방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27일 새벽 산청과 함양 등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오후 1시 기준 모두 해제됐으며 함양 지역에는 28일 새벽을 기점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도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시군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에 대응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이송 전원 체계를 위해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또 화재 등 재난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최고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쯤 진주시 이반성면의 한 축사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야적장 약 561제곱미터, 170평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 내 볏짚 412지 200여 개가 불에 타 소방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티가 날렸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톡톡 생활 정보,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푸른 뱀의 해. 설 연휴부터는 이제 진짜 새해잖아요.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는 길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오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책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밖에서 오는 큰 목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책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나의 선택으로 호랑이를 타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호랑이를 타는 사람은 기계적인 목소리가 밀어붙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넘어서 자신의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상징적인 은유로 풀어간 이 그림책에서 섬찟할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자신이 호랑이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하기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다이빙대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을 작가는 우리의 영웅, 용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죠. 몇 걸음 되지 않는 작은 공간, 다이빙대에서 펼쳐지는 커다란 생각을 마주할 수 있답니다. 과연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이빙대 아래로 멋지게 점프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두려움을 멋진 상상으로 풀어낸 책 다이빙을 만나보세요. 주인공 마음먹은 고양이는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고양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어설프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마음먹는 것만큼은 선수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죠. 마음먹은 고양이처럼 천천히 꼭꼭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냥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톡톡 생활정보의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가 2024학년도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통합 성과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진주보건대는 이날 보고회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프로그램, 진로 스케치 프로그램 등 지난해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전환을 위해 연계 방안 도출, 지역 산업 협력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 접수에 나섭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역 거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 1% 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두 종류로 진행되며 연간 소득 3,700만 원 미만 영세 농어업인이 최우선 대상자입니다. 무분별한 매립과 난개발 등으로 한때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이 붙었던 마산만. 오랜 노력 끝에 낚시와 수영이 가능할 만큼 깨끗한 바다로 변신했는데요. 창원시가 되살아난 바닷가를 시민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빛을 띠는 창원 마산 앞바다. 마산만은 1970년대 산업화와 매립 등으로 오염돼 콜라빛 바다로 불렸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푸른빛을 되찾았지만 난개발 후유증 탓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이처럼 바다가 있지만 바닷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창원시가 나섰습니다. 20일 마산만 바닷가 가치 회복 선언과 동시에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창원시는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 시민의 바다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마산만 일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고 콘서트홀과 해양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지을 계획입니다. 특히 마산만 가치 회복의 구심점이 될 마산 해양 신도시 정상화에 주력합니다. 예전에 이제 떨어졌던 억울하게 떨어졌던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 기회를 한번 줘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된다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안 된다면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깨끗한 바다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인 도심 하천을 복원해 물길을 되살릴 계획입니다. 또 마산만을 일본 요코하마, 독일 함부르크 등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도를 제가 보고 시장님의 발표 선언을 봤는데 저렇게만 된다고 하면 저는 하포구 시민으로서 정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만 바닷가를 시민의 바다로 만들려는 창원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기초의회 올해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후반기 의장을 맡고 나서 첫 새해를 맞이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을사년 새해는 희망과 치유, 지혜로운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9대 남해군의회 의정 슬로건인 새롭게 뛰는 의회, 국민이 감동하는 의회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 것처럼 올 한 해 남해의 지혜로운 발전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감동하는 의회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난해 남해군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시작되기도 또 완료되기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국민들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남해읍에서 이동면 해안도로 구간에 설치됐던 전봇대 150주가 철거된 일이 있습니다. 네. 성용방송에서도 몇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해결한 첫 사례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실천한 것이고요. 또 그 당시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된 이 전봇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9명의 의원 모두는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고 한전으로부터 원상복구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의 중재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해결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네, 여러 지역 의회에서도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 소멸 이슈가 뜨거운데요. 군이 여러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의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신가요? 네, 많은 지방 도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남해군도 인구 정책팀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집행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예외는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나라의 경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 남해군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1:1 수요자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만큼이나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정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주 인구는 늘릴 수 없지만 관광객 유치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 고향 남해로 오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를 고향 사랑 방문의 해로 정해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의장에 당선되고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해군 전반을 챙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역 곳곳 현안이 있는 곳이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10명의 남해군 의회 의원 모두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문턱을 없애고 문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장과 함께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월요일 서부 경남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화요일에도 함양은 종일, 산청은 오후부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절을 맞아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꼭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산청,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과 인명피해 없도록 단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의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5도와 영하 4도 보이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남해를 비롯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고 항해나 주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33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51분 예상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설날 연휴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은 기온의 흐린 날씨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으니까요. 꼭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에 대비 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